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. 근데 윤 후보께서는 그 둘을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한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? 글쎄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. 종부세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. 92만 원 내셨어요. 92만 원 내는. 아니, 다 합쳐갖고.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?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? 폭탄 맞아서?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현금을 주면 거기서 끝이지만 그 승수 효과가 굉장히 낮다는 것도 리포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? 풀어보시죠. 후보님 끝까지. 규칙을 지키세요. 네.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?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?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? 우리가 통상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자료들을 다 디지털화하고 컴퓨터를 쓰고 또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해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.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총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. 그러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제가 처음에 정부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그건 사실은 빅데이터 기업이거든요.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. 근데 윤 후보께서는 그 둘을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여러 가지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. 제가 2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추가로 한 것, 경기도청을 추가로 한 게 5,900억입니다. 심상정 후보께서 확인하시지 않고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시작된 일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.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. 5,900억입니다. 소상공인 뭐 예를 들어 추가로 지역화폐 지원 한 것들이 그럼요. 전부 지역화폐 아닙니까? 그것도 지원이죠. 매출을 올려줬지 않습니까? 지역화폐. 중앙정부가 하는 거를 다 하고 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. 지역화폐라는 게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말고도 것에 많이 있습니다, 비해서는 대표님. 네. 훨씬 더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이미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? 반대입니다. 차라리 직접 지원을 하시지 왜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? 상인들은 매출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현금을 주면 거기서 끝이지만 매출을 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지요. 그걸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. 그 승수 효과가 굉장히 낮다는 것도 리포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,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제가 윤 후보님 선관위원회 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15억 5천만 원, 그러니까 한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? 글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. 종부세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. 92만 원 내셨어요. 92만 원 내는. 아니, 다 합쳐갖고.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?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? 폭탄 맞아서? 아니 그거는 시가가 그렇고 아마 공시지가나 뭐 이렇게 공정시장 비율로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. 제가 그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봐도 한 400만 원밖에 안 돼요. 네네. 우리 청년들 서울에서 네. 그 전월세 사는 청년들 1년 월세만 해도 한 800만 원 냅니다. 그 절반밖에 안 돼요. 네.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?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 아닙니까? 네. 조세는 시민의 의무예요. 네.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무슨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뭐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
옳은 일입니까? 그 순자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지 빚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거를 일률적으로 세금 내는 거는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. 그러니까 이런 집부자들 말씀이죠. 대변하시는 건 알겠는데 에? 그렇게 무슨 국가가 말이지 다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그 뭡니까 이거 그 제가 볼 때는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떤 법으로 어떤 형량으로 다스립니까 도대체?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토론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오바를 많이 생각하고요. 하시네요.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개발 허가해주고 개발이익 다 민간이 가지게 해줬지 저처럼 공공개발하려고 시도해서 5천억이 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이게 처음입니다. 그리고 윤 후보님 이거 녹취록 다 알고 있으면서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? 아니 저도 들었으니까요. 누구한테요?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왜 보도가 안 이재명 나옵니까?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. 근데 왜 그거는 이런 보도를 안 식으로 하냐? 뭐 이런 얘기가 후보님 나온다니.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.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. 후보님 끝까지. 규칙을 지키세요. 네.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?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? 주치가 안 지금까지 지키는 없는 거는 사실 막 지어내가지고 누구 카드라 이런 걸로 사람 엮어서 막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까? 뭐 대통령 대통령 하실 하시면 분이 더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?